여기서 내가 딱 하니까 뭐 빌라든 다가구든 땅이든 비가 많이 오네 갑자기 또 우락에. 차라리 눈이 오면 좋은데 눈 오면 안 새요. 비 오면 새. 눈은 안 새. 근데 비 오면 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오잖아요. 80% 이렇게 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쭉 오면 구구역 내에 있는 땅값이 오르겠죠? 아무래도 소문이 나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요 정도에서 경매가 나왔다고요. 빌라나 토지가 이럴 수도 있고 이 정도에서 나올 수도 있죠. 빌라나 토지가 이게 이제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가서 봤더니 뭐 가서 보니까 몇 개 샀나 봐요. 단독주택 붙어 있어. 여기는 지역주택 소유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그 딱 보고 알아야 돼요. 여기 지역주택이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 땅 사러 다니고 있구나. 이게 근데 이제 뭐 부동산 가고 뭐 합니까? 몰라요. 뭐 한대요. 뭐 이래. 이제 초기야, 초기. 왜냐면 안 나타나니까.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사면 단기적으로 살 놈이 있죠. 이리 사야 되니까 조금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사업이 잘 가가지고 내가 요때 싸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업이 망가져 버리면요. 내가 그걸 사겠어 안 사겠어? 그러니까 높게 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일반 물건으로 사야 돼. 그런 게 있어도 그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럴 때 지역주택조합에서 그 구역 내에 있는 땅이 나왔는데 맹지가 나왔고 도로가 나왔어요. 도로가 나오면 나중에 매도 청구 받으면 세배를 받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사기발지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받으면 안 돼요. 왜? 사업이 망가져 버리면 난 맹지야. 이거 이해됩니까? 이제 사업을 보면서 이게 달라요. 자, 요 정도에서 나오면 사업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설립되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독이 올랐다고요. 이제 도장 몇 개 찍으면 80% 경축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안 남았거든요. 여섯, 여덟 명 중에 세 명 것만 사면 이제 80% 돼요. 근데 다 비싸게 부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 걸 살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에서 점점 막 올라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조합 입장에서 싼 걸 사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나는 조금 더 받으려고 올렸는데 얘가 다른 사람 세 개를 사와버렸어.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뭘 당해요? 뭘 당해? 매도 청구를 당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매도 청구는 교수님 시세대로 준다 그랬잖아요. 시세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이. 그럼 여기가 제일 꼭지였을 거 아니야. 왜? 간당간당 할 때 비싸게라도 빨리 사야 80%를 받으면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 명 거 사면 나머지는 웃기는 소리네. 백만 천만 원? 500. 왜? 이 가격으로 사오려고 할 거니까. 그죠? 시세라는 게 어떻게 꼭지가 시세예요? 그건 아니잖아. 판사도 봤을 때 보통 평균을 내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 금액이었는데 조금 욕심 부리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이리 가버리죠. 이쪽으로. 요럴 때는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요럴 때는. 너무 욕심내면. 다시 바꿔볼까요? 경매가 나오면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경매가 이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경매는 그날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날 딱 봤더니, 자, 주택인데요. 주택이, 와, 20억에 팔린 거야. 주변에, 주택인데 빌라가 거래 사례로 보니까 최근에 얼마에 팔려 봤더니 20억 너무 많으니까 5억, 7억이 팔린 거야. 썩은 지하가. 말이 돼? 경매, 굴지 않을 겁니까? 근데 경매 감정평가사는 몰라요. 여기서 무슨 사업 하는지. 그런 관심도 없고. 거래 사례로만 하니까 주변에 비슷한 지하가 5억에 팔렸고 7억에 팔렸는데 5억에 하긴 좀 그러니까 감액한다고요. 그래서 4억 5천 1차. 그래서 4억 5천이고 보니까 그럼 나는 이거 받아서 7억에 해가지고 5억에 받았다고. 예. 그랬는데 안 오네 나한테. 보니까 경축 80% 됐대. 그럼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청구가 들어오겠죠. 이제 뭐라 그래요? 내 거 안 사요? 저 가서 제 거 한대 뭐 안 사냐니까 얼마에 파실 건데요? 사긴 사야 되잖아요. 소송하는 거보다 면 사는 게 나으니까 5억은 받아야죠. 3억 아니면 안 사요. 이거 똑같은 거 그저께 3억에 사왔는데요. 이래. 그럼 역마진이 나는 거잖아. 그때는 경매 감정이 오버돼서 있는 거죠. 왜? 주변 시세로 보니까. 하지만 매도 청구는 그렇다고 해서 이 꼭지를 주는 건 아니라고요. 꼭 시세라는 게. 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재판하잖아요? 그럼 그런다고 판사님 알받기 하는 애. 사회적인 사회악이라고 해. 왜? 아니 여기에 지금 500세대 지어야 되고 여기 뭐야 아파트 지으려고 우리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원래는 300만 원 했는데 지금 3천만 원 달라고 한다. 그다음에 저 사람 때문에 피고 때문에 지금 나머지 500명이 여기 아파트를 못 짓고 피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거를 뭐 3억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고요. 맞잖아요. 그럼 꼭 마치 내가 나쁜 놈처럼 보이죠. 판결 3억 줘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주택에 있는 물건들을 볼 때는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초기냐? 그래, 요때 딱 걸리면 딱 좋아. 이런 건 대박이야. 자, 80%를 받았어요.
간당간당하게 81%를 받아서 넣은 거야. 조합이 설립됐네요. 조합이 설립됐어요. 81%를 받아가지고. 81% 받아서 넣었어요. 근데 아직 소유권은 안 넘어간 거예요. 아까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낸 거니까. 이해됐어요? 경매 나온 거예요. 땅이. 나왔어요? 경매 나왔는데 이 땅이 이 81%에서 3%를 차지하는 거야. 만약에 비율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경매로 내가 낙찰을 딱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조합인가가 취소돼 버려요. 내가 또 반대해버리면. 그죠? 소유권을 사간 게 아니잖아요. 사용승낙서만 넣었잖아요. 근데 소유권을 내가 받아서 반대하겠다. 뭐 이런 것, 그러면 이제 뭐냐면 딜을 할 수가 있는. 협상을 할 수가 있다. 협상을. 내 거를 비싸게 사겠어, 안 사겠어요? 사야죠. 한 번 망가지면 이제 다 망가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협상력이죠, 이런 것들. 지주택은 이제 협상력으로 돈을 버는 거야. 이게 이제 로또야. 잘 들어가면. 170% 준다니까, 잘하면. 이런데. 협상. 안 그러면 아파트 못 주고 다 망가지니까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이라고. 이런 것들. 여기서 신택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아시면 우리가 딱 가서 봤더니 여기가 토지 연계 확인원에 나온다. 그러면 지주택의 사업이 어느 정도 간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어느 정도 간 거라고. 여기까지 있잖아.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정도 받은 거야. 그럼 67%고 80%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거죠. 80%까지. 80%가 되면 조합 설립이 되니까. 조합 설립되면요. 경축에서 앞에 걸어놓고 난립니다. 왜? 이제 끝났다 그래. 그것도 이제 시작이긴 한데.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매도 청구하니까. 그쵸?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비싸게 안 주고 사니까. 물론 평균적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매도 청구권이 발동된다. 이게 이제 알바키 대체법을 한번 주는데요.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또 있는 게 뭐냐면 10년 전에 원래 태생이 여기 태생이고요. 내가 여기서 대대손손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역 유지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아.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런데 여기다 무슨 아파트 짓는 사람을 웃기고 있네. 무슨 아파트야. 난 단독주 살 건데. 이러고 있는데 여기를 부지를 해가지고 누가 막 산다고 했는데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애한테 80% 됐다고 매도 청구로 가지고 오면 사실 그 사람은 알바 끼려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사람이고 투자하려고 땅 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사람한테 매도 청구 들어가는 건 국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95%까지 받으면 5% 안에 들어가면 그때 매도 청구해라 이렇게 돼 있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경매로 받을 거니까.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5%가 넘는 사람들, 10년이 넘는 사람들이 5%가 넘어요. 그러면 사업이 잘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땅 작업하는 요령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다가 지주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등기를 다 떼어봅니다. 천필치면 천필 다 떼어서 10년 넘은 애와 10년이 안 넘은 애를 나눠요. 그리고 10년이 넘은 애들을 먼저 사와. 그래야 되겠죠. 나중에 가면은 안 판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를 때 사와야지. 그래서 5% 밑으로만 내려놓고 사면 쉽죠. 나중에 뭐 하면 되니까. 95%까지 채워주면.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판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빼고 해서 5% 안에만 남겨놓으면 나머지는 일반 매매를 80% 해서 매도 청구 때리면 되고 나머지는 뭐 하면 돼? 95%에서 또 매도 청구하면 되니까. 굳이 막 끝까지 한 사람도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이 6%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럴 수 있죠. 거기 유지야 유지. 이성계 나 봤어요. 그 저기 어디야 저기 있는데 남양주에 이성계 두 번째 아들인가 세 번째 아들인가 뭐 해가지고 거기 그 종중 땅이 있어요. 엄청 커요. 이게 6%인가 7%, 10몇 프로인가? 재밌어. 근데 그 종중에 있던 대표가 팔아먹고 또 도망갔어. 그거 무효네 어쩌네 나 읽고 막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지지부진해. 싸워 소송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6%가 있어요. 6%가 있는데 그 6%를 소유자를 만났더니 절대 안 판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취주택을 하면 사업이 돼야 안 돼요? 6%면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입지는 너무 좋아. 지금 역세권이고 바로 앞에고 거기만 허허벌판이야. 나머지는 다 아파트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거기로 그걸 가지고 사기치기가 딱 좋은 거야. 이게 입지 좋죠, 다 좋죠, 뭐 하니까 또 모델하우스 만들죠. 뭐라는 줄 아세요? 모델하우스 만들죠. 그리고 막 해가지고 여기까지요? 막 1년도 안 걸려. 쫙 가요. 그리고 쭉 갑니다. 여기 나머지 매도 청구하면 되니까 딱 한 명 남았네. 그 6%짜리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끝까지 안 팔면 이 사업은 망가집니다. 거기다 돈 넣은 사람들은 다 날아가요. 못 썼다 이러니까 내 집은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집이 어디 있긴 땅 해가지고 땅 샀잖아요. 땅 샀잖아. 땅 사면 이 사람들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조합 이름으로 사지. 그래서 조합이 망가지면 그럼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넣은 사람들 있잖아요. 조합원들은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조합이 산 토지나 건물을 뭐 하겠어? 경매 넣겠죠. 그래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여기
독소, 한강변에 거기가 싹 다 망가져서 나온 거 있거든요. 재개발 지역인데 밑에만 안 된 데가 있어요. 거기 지주택이 하다가 지구 단위까지 설립했고 했는데 그거 재밌습니다. 빌라랑 다 샀어요. 다 철거하고 막 이랬거든요. 땅이 경매가 나왔는데 그걸 경매로 받아가지고 알바끼를 제대로 들어가가지고요.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호텔 짓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사업하던 회사가 망가져가지고 다 경매 나왔어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 이 지주택에서 잘 보세요. 자, 도로가 있고, 이 지주택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이 도로가 있고, 이렇게 땅이 있어요. 너무 좋아. 여기는 한강이고. 여기다가 3층짜리도 탁 지으면, 커피숍 지으면 너무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크니까 이 주차장하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지주택으로 묶였었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이니까 알아보니까 지주택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막 철거하고 있고 막 이래. 에? 그러다가 요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경매 나온 거야. 이게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빚이 20억 있으니까 지주택도 못 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놔두고 있었던 거죠. 이 경매 나온 거야. 경매 나온 거예요.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재밌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주택에 사면 되죠? 사면 되는데 가서 보니까 지주택이 망가졌다고요. 지구 단위까지 딱 넣고 여기 요 사이에 조합을 못 만들고 망가져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매가 이제 막 나오죠. 얘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받았어요, 내가. 오케이. 여기는 이제 지주택 해, 안 해요? 안 하니까 상관없잖아요. 받았죠? 받고 나서 내가 뭐 하려고? 한 가지 하려고. 뷰 너무 좋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뭐 있어요? 이 지구단 계획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 뭐 한다고? 요 땅에다 뭐 짓는다고요? 아파트 지으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가 안 풀립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런 것들. 지구 단위 하다가 망가진데 내가 뭐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꾸려고 건물 지으려고 할 때 개발하려고 할 때 개발이 안 될 수 있다고. 왜? 뭐 때문에? 지구 단위. 망가진 지구 단위가 살아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이런 거 혹시라도 내가 보고 죽이면 괜찮아. 어차피 뭐 빌라인데 뭐 내가 빌라 새로 지을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상관없지만 혹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재축이라든가 개축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럴 때 안 되거든요. 지구 단위에서 아파트 들어올 자리인데 여기다가 네가 뭘 해? 왜 뭐 해서 돈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망가져도 그래요. 지구 단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이게 언제 없어진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반대로.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져요. 근데 언제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는 데도 있어요, 이게. 옛날 국법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 독서 쪽에 해가지고 땅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구 단위가 안 없어졌거든. 망했는데. 근데 그거를 왜 안 없어? 이것도 제일 웃겨요. 안 없어느냐? 아파트를 지어야 되거든요, 원래? 지려고 계획을 잡았고 다 전체적으로 재개발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만든 지구 단위인데, 없애려고 하니까.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개발이 일어나는 거야.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랑 전체 그림이랑 뒤에는 다 뭐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막 그러면 이제 뭐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막 상가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 없애고 냅둬요. 무슨 얘기냐? 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거를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근데 개인이 막 들어가서 받는다서 뭐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딱 얘기 지구단이잖아요. 아파트 짓는 거밖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풀어주면 좋은데 안 풀어준다고요. 그런 것들도 있다. 우리가 요즘 좀 망가지는 데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건 상관없지. 일단 그런 목적이다. 그럼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지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변화를 주는 건 안 될 수 있다. 지구 단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구 단위가 없는 경우는 상관없고 뭐 하다가 망가져서 이 앞에서 망가졌어요. 그런 건 상관없죠. 그런 건 상관없고. 사회 안 갔으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요렇게까지 왔는데 뒤로 가버리면요. 그러니까 파장이 커요. 동서 가보면 거기만 싹 비어 있습니다. 막 철거돼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게 한 10년, 15년? 지금 벌써 내가 수업할 때 갔었으니까 10년, 한 20년 됐겠네. 그게 무서워요, 그게. 자, 소유권 확보가 95%까지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경축, 사업계획 승인. 딱 이 말 들으면 오케이, 95%네. 여기 가겠네. 근데 경매 나온다니까. 왜? 5% 아직 있잖아요. 망이면 나오잖아. 이게 됩니까? 그럼 내가 이런 건 되겠죠. 잘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지금 사업이 가는데 곧 있으면 이제 뭐냐면 다 공사 계획까지 짜니까 벌써 돈은 받아온 겁니다. 이 조합 설립될 때 아까 자실 볼까요? 10%만 주고 돈 주고 산다 그랬죠. 그럼 90%는 돈을 안 줬죠. 언제 주냐면요. 조합이 설립되면 돈을 줍니다. 나머지 잔금을 다 주고 진짜 다 사와요. 80%를. 그때 요때 PF 해가지고요. 대출, 저축은행이나 해가지고, 해가지고, 계약 맺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계약합니다. 오세요. 이런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잔금 받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다 넘겨요. 넘기면서 조합은 뭐 하겠어요? 대출 받겠죠.
현찰적으로 사진 않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주면서 근저당 설정하면서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오고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고 다 소유권이 넘어가죠. 80%가. 나머지 20%는 이제 뭐 할 거예요? 매도 청구할 거니까. 매도 청구하면 조합에 넘겨라. 이제 이렇게 판결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나올 때마다 대출 받고.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사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시공사랑 협약 맺고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언제부터 공사하기로 하고 나머지도 이제 95% 확보하면 매도 청구 들어가잖아요. 사업이 다 왔죠. 소송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있는 애들 거 사오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 해가지고 벌써 이제 다 끝났대. 왜냐면 다 완판됐어요. 완판돼가지고 분양 사무실도 없어졌다고요. 이제 좀 더 공사할 거니까 나머지 사오고 있고 시간 지나면 되는 거잖아. 소송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랬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경매가 탁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경매 나오면. 경매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샀으면 경매가 안 나오지. 아직 못 산 거죠. 흘렸어요. 또는 재밌어요. 지주택계 나와, 경매가. 여기서. 그럼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의심해야 될 게. 첫 번째, 이 사업이 다 망가졌던가. 그죠? 근데 그건 딱 보여요, 보면. 저 사업이 다 망가졌으면요. 지주택이 경매 나온 물건을 딱 보면 밑에 가압류가 막 40개, 50개 쫙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야? 투자한 애들 돈 못 받으니까 지금 다 뭐 한 거예요? 사업이 안 가니까 소송한 거예요. 거기는 망가진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200억짜리 하나 있고 뭐 20억짜리 하나 있고 막 이래. 1억짜리인데 경매 나온 게 그리고 없어. 감이 이런 거. 그건 뭐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내부적으로 뭐 있어서 하나가 나온 거야. 이거는 사업이 망가진 게 아니라 뭐 내부적으로 뭐가 자기들끼리 뭐 개인 안에서 분란이 있어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뭐 개인들한테 돈도 빌리거든요. 빌렸는데 안 갚으니까 경매 넣어버린 거야. 짜증나니까. 사업이 망가진 게 아니라 요걸 나온 거를 딱 받아버리면 다시 여기 지주택은 내 거 뭐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지. 사야 되든가 매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끝에는 지금 둘 중에 하나야. 사든가 매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요때 대출은 다 받아왔고 다 조합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 다 지금 조합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요거 하나만 매도 청구해가지고 사올라 그랬는데 경매가 탁 나온 거예요. 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하나가 딱 나와서 이걸 받아버리면 다시 소송해가지고 사가야 되잖아요. 그죠? 소송은 1년 걸린다고. 내년 초부터 공사하기로 시공사랑 계약 다 해놨는데 내년에 못하죠. 스타트를. 그죠? 1억짜리 받으면 야, 너 얼마에 좋아? 2억 줄게 이랬어요. 줘야지 이랬어요. 그럼 야, 소송한다? 너 1억도 못 받아? 해라 이러면 소송을 하면 공사 못하죠 일단? 그죠?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1년 걸린다고 1년. 1년 동안 다 조합은 대출 받아왔죠. 한 달에 20억씩 나와, 이자가. 한 달에 20억씩 밀려서 내는 게 낫겠어. 그냥 얼른 사오고 빨리 좀 가는 게 낫겠어. 이것 때문에 전체 사업이 멈춰 있다고 소송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때 대박이 나와. 잘만 하나 찍으면. 내가 2개 받았거든요. 2개 다 취하됐어요. 잔금을 못 냈다고. 야, 알바끼 하러 들어왔다 이러다. 근데 알더라고. 옛날에 진짜 멍청했거든, 조합이. 지역주택이 잘 몰라요. 다 뺏겼는데 그날도 입찰은 들어온 거야. 지주택이 나오니까 자 보세요. 지주택이 나왔거든요. 지주택이 지주택을 못 받아요. 자기 사야 되잖아. 채무자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개인 이름으로 받아서 넘겨요, 이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조합장이라도 뭐 누구를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넘기면 되니까. 근데 적겠어요, 높겠어요? 적게 쓰지. 돈 들어가야 되니까 사오려고 높게 써가지고 확 받아 깜짝 놀리는 알바끼 하려고 오셨죠? 그러더니 취하됐어요. 갚아버린 거야. 이런 거. 또 하나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높게 썼거든. 그랬더니 공유자 우선에서 하더라고. 이제 지분이 나와가지고 하남에서 지주택이 지분들을 사고 있었거든요. 이거 못 산 거야. 이거 경매 나왔거든요. 채무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받았는데 제가 높게 1차를 넘겨서 받아버렸거든요. 높게. 그랬더니 인상 팍 쓰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또 배웠네. 2억짜리를 3억을 써버렸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나 6억 받을 거니까 10억 받으면 되니까. 어차피 나 아니면 사업 못하니까. 이해됐죠? 얘들은 2억 2천 썼다고. 근데 이게 이제 지분이에요, 지분.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이게 재밌습니다. 나도 이제 배운 거 스킬을 배웠는데 3억을 써버리니까 제 2억이니까 2천만 원 넣었죠. 보증금. 내가 3억을 썼으니까 낙찰됐죠. 낙찰됐잖아요. 낙찰되니까 얘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어요. 가져갔다고요. 나는 뺏겼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얘기야. 머리 잘 쓰더라고요. 3억을 내야 되잖아요. 미납하더라고요. 미납했어. 그러니까 미납하니까 다시 나왔죠. 다시 나왔잖아요. 다시 나오니까 다시 2억 2천에 받아가더라. 그러면 2천만 원 손에 놔도 얼마에 산 거? 2억 4천에 샀잖아. 똑똑하대. 높게 쓴 거 공유자에서 미납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두 번째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도 한다고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2억 2천에
야, 저렇게 가지고 같은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안에 아까 여러 명이 있는데 지역주택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때 지주택 이름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관계인들이 미리 사놓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업을 할 때 싹 넘기는 거거든.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 해놓는다고. 그 사람을 쓰는 거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똑똑하네. 미납을 하더라고. 안 냈네. 그랬더니 아니야.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가져가는데 낮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상 팍 쓰더라고요. 그런 케이스. 그래서 끝에 가면 이런 거 찾으면 대박. 다시요. 또 그러면 요 사이, 요 사업이 가고 있을 때 요 사이에 도로가 나오면 이 도로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는 도로값으로 됐고 매매로 살 때는 매트 청구로 사야 되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협상이죠. 1차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압니다. 이번 해보면. 그럼 어차피 매도 청구 소송해도 1억짜리 3억 줘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뭐 3억까지는 아니어도 자기들이 감정해보니까 뭐 2억 5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뭔 얘기인 척하고 2억 5천 받아와도 괜찮죠. 내가 한 1억 2천을 받았는데 1억 5천을 받았어도 가서 이럴 때는 이제 직접 조합을 가도 돼요. 나는 금액만 맞아 나 바로 팔겠다. 얼마? 2억 5천. 아니면 3억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지 않냐? 니들도 개발이익 포함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어차피 이건 알아보셔라. 잘 모르면 3억은 받아야 되겠다. 아유, 도로인데 무슨 3억이에요. 이러면 똑같아요. 판례 딱 들고 와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조합장님. 주고 오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럼 3억은 좀 크고 2억 어떻게 8천은 안 될까지 이러면 단기적으로 간다. 이런 것들. 요 사이에. 도로가 그래도 이제 돈이 돼. 그래서 이 사업을 봐야지. 여기도.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망가지는 분위기. 제가 딱 보니까 21년도, 20년도 사업이 막 갈 때가 많은 게 지주택도 덩달아서 막 뛰니까. 그럼 나중에, 지금은 이제 불황이지만, 나중에 또 시장이 좀 좋아지면, 저런 데 딱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받아서 단타 같은 것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가요. 뭘 기다려. 조합에다 파는 거야. 사야 되잖아요. 협상해서. 좀, 2억에 받았는데, 3억이면 나 바로 팔게요. 뭐 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야. 왜?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도 내야 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협상하는 거야. 협상.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역주택 조합이요. 지역주택 조합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거기에 투자해서 조합원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또 인생 가는 거야. 저기 있는 땅이나 건물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우리는. 그래서 팔고 나와요. 딱 지금 살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일택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원 확보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말이 많으니까 법이 좀 바뀐 게 이때 사용권을 50% 확보해야 되고 20년부터 법이 바뀌거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최소한 몇 프로는 이제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은 15%는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왜 먹튀하니까 얘들이 지 돈 안 들어갔으니까 망가지고 도망가잖아요. 파산 이래버려요. 그냥. 살리고 추진했던 것들. 이러니까 피해자들이 생기잖아.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돈 빼달라 그러니까 5천만 원 넣었는데 500만 원 주고 4,500원 다 썼다 이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 그리고 아까 추가 분담금 얘기 잠깐 있는데 추가 분담금도 안 낸다고 합니다. 근데 냅니다. 왜 그러냐면 재밌어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조합원으로 참여했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니들을 해서 가는 애가 있는데 그러다가 조합 설립이 되잖아요. 조합 설립이 돼서 조합 앞으로 땅을 다 사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투자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된 거라고. 각자 주인이 됐죠. 주인이 돼서 그 조합원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근데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 돈을 넣어야 돼. 그럼 누가 넣어야 돼요? 조합원이 넣어야지. 쥐가 주인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추가 분담금은 없는데 추가 분담금이 있죠. 그게 추가 분담금이야. 공사비가 올랐다. 누가 내야 돼요? 외부에서 뭐 돈을 빌려줘요? 자기들이 사업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께 됐잖아. 자기께. 요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자기께 아니에요. 투자한 거고. 이걸 한다는 주체한테 투자를 해줬는데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 이제 내가 주인이 된 거야. 내가 주인이 돼서 아파트 짓고 있는 거라고. 내 아파트 짓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렇지. 그게 추가 분담금이야. 결국은 있어요. 5억? 말 같은. 그러면 이제 10억, 12억 막 올라가 나중에 또 내냐 막 이래. 그럼 네 거 짓는데 내가 내냐? 그렇잖아. 네 집 짓고 있는 거잖아, 네 집. 예. 싫으면 그래서 이제 뭐요? 싫으면 나가. 뭐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뭐 제명한다. 막 그래서 소송하고. 그런 데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시주택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